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오늘은 끌림에 대한 단식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을 종합해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뭐 전부 다 키가 컸다든지 스타일이 비슷했다든지 그런 외적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렇다면 사주적으로는 나는 꼭 봄생한테 끌리더라, 지난 썸남을 보면 다 경금이었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끌림에 대한 법칙을 사주로 풀어드릴게요. 보신 다음에 나는 어떤 타입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는지, 어떤 상대가 나에게 끌림을 느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끔 이유도 없이 그냥 눈길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신경이 쓰이고 보게 되는 거, 저는 그런 걸 순수한 끌림이라고 보는데, 오늘 말씀드릴 공식도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음양에 대한 건데, 우리는 음양이 반대되는 상대에게 끌림을 느낍니다. 일간으로 치면 양일간은 음일간에게, 음일간은 양일간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건 마치 남자는 남자다워 보이고 여자는 여자다워 보여서 끌리는 것과 같아요. 여자분들이 남자 힘줄 좋아하시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여리여리한 부분 좋아하시고, 그런 맥락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부분에서 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음양이 서로 같다면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서로 안 끌린다는 건 아니지만, 가령 나도 그 사람도 양일간이면 궁합 측면에서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별을 음양으로 치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인데, 음일간 남자, 양일간 여자 이러면 뭔가 또 꼬인다고도 했었는데, 이런 걸 언제 말했었냐면 여기서 말을 했어요. 일간별 자세한 궁합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계절이에요. 사실 계절별 궁합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계절은 크게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구분할 수 있어요. 봄, 여름을 성장하는 양의 에너지, 가을, 겨울을 수렴하는 음의 에너지로 나눕니다. 그럼 뭐겠어요? 양은 음에게, 음은 양에게 끌린다고 했잖아요. 봄, 여름생이라면 가을, 겨울에게 끌리고, 가을, 겨울생이면 봄, 여름생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 다음 법칙 세 번째, 사람들은 팔자에 부족한 글자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목이 부족하면 목이 왕한 사람, 즉 목 오행이 발달한 사람에게 끌려요. 부족한 오행이 발달된 상대에게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절도 결국은 오행 얘기죠. 근데 부족하다랑 없다를 서로 구분하셔야 돼요. 가령 수가 조금 부족하게 있는 거랑 수가 아예 없는 분이랑은 양상이 달라요. 지장간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 지장간에 있는 것도 부족하게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가령 여기 보시면 지장간에 목이 있는데 원국에는 없죠? 지장간에 을목 보이시죠? 이런 것도 부족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두 개 원국에 있는 것보다 지장간에 있는 게 끌림의 정도가 약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지장간에만 목이 있지만 만약 원국에 목이 하나 있었다, 그럼 지장간에만 있었을 때보다 목이 강한 상대에게 더욱 끌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장간의 영향이 좀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장간은 사용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근데 또 제대로만 쓰면 원국 글자보다도 영향력이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이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장간의 영향은 적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곁다리로 몇 가지 경우를 같이 봅시다. 자, 내가 님들 입장이지 뭐 내가 사주든 썸남 사주든 만세력을 하나 봐요. 딱 보면 뭐부터 하냐, 글자 수를 세고 있어. 뭐 보면서 수, 까만색이 하나, 두 개, 빨간색 두 개, 금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니까 뭐가 제일 강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목화토금수도 다 있음. 헷갈리잖아요,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월지의 오행을 가장 크게 놓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영상들 잘 따라오셨으면 이젠 아시겠죠? 월지가 갑이다. 이 경우는 월지가 사화니까 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사주 좀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사주, 이런 거는 우리가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주도하는 오행이 딱 있어 보이죠? 누가 봐도 리자몽 사주, 누가 봐도 화가 왕한 사주. 근데 수, 목, 토 이렇게 다른 오행도 약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도하는 오행이 있는데 다른 오행이 약하게 있는 사주다, 그럼 약한 오행이 강한 사주에게 끌리게 돼요. 자, 다음은 응용 단계. 아까 배웠으니까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토, 수, 금이
부족하게 있으니까 크게 왕한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거예요. 볼 게 또 하나 있는데 보면 팔자에도 지장간에도 목이 없잖아요. 이렇게 목이 하나도 없는 팔자인데 이런 분한테 목이 강한 상대는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끌림보다는 낯설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주는 화가 강하죠? 그럼 화가 강한 상대에게는 무엇을 느끼나? 일단 나한테 충분한 오행이 발달한 상대에게는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끌림이랑 좀 다르죠? 대체로 편한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하나 더, 자신에게 완전히 없는 오행에 대해서는 가령 이 경우에 대운으로 목이 들어오게 되면 목이 강한 상대에게 끌리게 돼요. 신박하죠? 운에서 그런 글자가 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팔자가 좀 치우쳐 있으면 더 명확할 테니까 사주 공부도 할 겸 대운이랑 전 애인들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사실 엄청 복잡한 원리긴 한데 단식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는 잘 맞을 편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합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합형충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어디서 듣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충이면 궁합이 별로고 합이면 좋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주에서 합의 원리는 엄청 복잡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단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식으로 판단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알려드리는 걸 이해하려면 일지와 월지를 보셔야 돼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첫인상의 끌림인데 이성적인 끌림은 일지, 사회생활에서의 끌림은 월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지지합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와 나의 일지나 월지가 합하면 첫인상에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예시처럼 내 일지가 지지 신금이다. 그럼 일지의 사화인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첫눈에 첫인상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월지가 미토니까 월지 오화인 사람에게도 끌림을 느끼게 되겠죠. 차이는 월지면 사회생활에서의 끌림이에요. 일지나 월지나 딱 봤을 때 땡기는 그런 끌림인데 이건 뭐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연애 측면에서의 끌림일 수도 있고 자세한 거는 두 사람의 사주를 봐야 한다. 근데 이걸로 궁합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일지가 배우자 자리라고는 해도 일지합만으로 궁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인상에 대한 이미지로만 보세요. 합을 다루면 꼭 물어보시는 게 묘술 합하면 화오행이 생기는 거다. 화가 없어도 있는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틀린 말이고 이렇게 보는 것보단 오늘 말씀드리는 게 훨씬 잘 맞을 거예요. 없는 오행은 말 그대로 없는 거지 글자들이 합쳐져서 없던 게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4개 알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거든요. 5개 기준에 많이 해당되는 상대일수록 강하게 끌리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세요. 대망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마음의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 마음에 든다는 건 일단 마음에 그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건데 다른 환경이 다 좋아도 한겨울에 사람이 지내기 어려운 것처럼 마음이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면 끌림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조후입니다. 한난조습을 통틀어서 조후라고 해요. 한, 추운 겨울이고 수죠. 난, 더운 여름이자 화입니다. 조, 건조한 가을이고 금이에요. 습, 축축한 봄이면서도 목 오행을 가리킵니다. 마치 기후처럼 덥고 춥고 건조하고 습한 양상을 나타내는 말인데 마음의 문제를 따질 때는 이 조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의 온도를 바탕으로 상태를 따져보는 거예요. 사주가 지나치게 한조해져서 금수가 강하게 되면 이건 한겨울에 너무 추워서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사람을 들이는 작용보다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반면 사주가 지나치게 난습해져서 목화가 강하게 되면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황과도 같아요. 앞서 말한 조후가 운 때문에 갖춰지거나 본인 사주 자체가 그런 구성이라면 그런 조후를 해소해주는 오행이 강한 사람에게 끌리게 돼요. 그럼 각각 어떤 오행이 그런 조후를 해소해주냐? 그건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능적인 끌림에 대한 5가지 조건을 알아봤어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유 없이 끌렸는지, 반대로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끌렸는지 설명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나랑 비슷한 취미라든지 공통점이 많은 상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네요.
막상 생각해보면 너무 달라서 끌리는 경우도 엄청 많죠. 실제로 옷의 체취를 바탕으로 호감 가는 상대를 고르게 하는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결과를 보니까 자신과 유전자가 다른 남녀의 체취를 고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수록 자식의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끌리는지는 스스로 느끼는 영역이죠. 주변인들 사주 보면서 만나고 보면 임수더라, 내 친구들은 다 봄생이다, 뭐 이런 공통점이 신기하다는 분들도 있던데 이 분들에게는 오늘의 영상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어디까지나 끌림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끌린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게 되지는 않잖아요. 만남에도 연애에도 결혼에도 각자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이 밖에도 나와 인연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라든지 귀인이나 서로 보완되는 관계 찾는 방법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영상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잘 맞았다면 간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빠이염.